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과학,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과학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하던데, 당연히 자습서는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을 학교에다 들고 다니면 자습서를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자습서가 교과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교과서 플러스 알파니까,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지, 그러면 학교 가서 또 누구 없으면 교과서 없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는 교과서를 두고 자습서는 들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사야 되고 평가 문제도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서 교과서를 선정을 하면 출판사에서요 이 평가 문제들을 갖다 줘요 선생님한테 공짜로. 당연히 있어요 이 평가 문제들이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훑어보고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영향받아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수능을 보느냐, 하나는 내가 내신만 하느냐의 과목에서 수능 볼 때 이 과학 과목을 두 과목을 정해야죠. 이 정한 두 과목은요 수능 기출문제, 평가 문제까지 싸그리 다 해야 돼요. 그거 할 때. 왜? 자, 생명과학을 보든지 지학을 했어요. 그럼 지학을 지금 배우잖아요. 그럼 고3 때까지 안 배우고 수능 계속 봐야 되는데, 수능과 내신이 완전히 일치할 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이해되죠? 네. 그런데 내신만 해야 돼. 그 본인이 가는 학과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략 무슨 과 갈 거예요? 기계학, 아, 그럼 기계 계열이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뭐예요? 물리랑 화학. 그렇지. 물리랑 만약에 하면 물리랑 화학은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지구과학하고 또 뭐지? 생명? 네. 생명은 이게 내신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프린트한 걸 절대적으로 저를 갖다 줘야 돼요. 선생님 프린트나 수업 내용을.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게 전공이 이렇게 한쪽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돼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학 생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공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출제 범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 걸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르친 걸 본 다음에 왜 인원수에 따라 나는 물리 전공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지학 가르치기도 해요. 생명 가르치고 조금 이상해도 인원수를 물화생지 선생을 과학을 4명을 다 두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안 가르치고 그러면 이 파트 중심만 다 푸는 거고 이거는 전체를 다 풀어야 돼요. 이해돼요? 내신은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모의고사까지 해서 중요한 핵심까지 다 추려야 돼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의 깊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 보는 건 무조건 1등급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자기 평균 등급을 유지를 하고 살짝 높게 맞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나 양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것까지 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하고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하고 등급별 문제집까지 이 두 과목은 그러면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손해본다고. 왜? 이게 계속 내가 수학을 전념하고 싶은데 더 올리고 싶은데 등급을 국어를 어느 정도 해서 확 올리고 싶은데 이게 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1등급을 클리어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국어가 만약에 우연히 1등급이 한번 나오면 이제 수학만 1등급 하면 서울대도 가. 그러면 밤잠을 아껴서 공부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2 때 이거 반드시 두 과목은 잡아줘야 된다고. 힘들더라도. 모르겠어요? 네. 자, 간단하게 이거 얘기했고 이제 삼투압. 삼투압에서 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압력 차이예요. 압력 차이에서 투는 뭐겠어요? 추가된다, 통과된다는 거. 그죠? 3은 한자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왜 물이 일로 올라가요? 영양분 중력. 중력은 이렇게 하는데, 물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 게 압력 차이예요. 이게 고압이죠. 네. 이게 저압이죠. 그럼 압력 차이에서 물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흘러가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이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이게 왜 저압이 됐냐? 이 나뭇잎에서 이 수분을 다 증발시켰어요. 그러면 이 전체 수분은 밸런스를 맞춰야죠. 균형을. 그런데 균형이 안 맞고 이게 저압이고 여기서 다 날아가서 이건 없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키가 100m 이하예요. 왜? 물이 무게를 갖잖아. 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압력차로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압력차하고 물의 무게하고 이 중력으로 당기는 힘하고 균형을 외치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네. 그게 100m 정도예요. 대략.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럴 때도 써먹고 삼투압을 언제 써먹을까? 이렇게 되면 막을 나눠서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물이겠어요? 설탕물. 이거 소금물이고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바닷물. 이건 뭐라고요? 물. 민물. 그래서 바닷물을 걸러서 물로 먹어요. 그러면 뭐만 통과해야 돼요? 물만. 소금 말고 물만. 그러면 농도 차이에서 이 통과하는 막이 삼투압이 될 수도 있죠. 네. 고농도에서. 이해되세요? 삼투압이 뭔지? 네. 그럼 이게 왜 나올까요? 삼투압이?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였죠? 제목이 항상성이네. 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죠. 네. 항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로 뭘 맞춰야 돼요? 물. 체온도 그렇지만 물이 있어야 살지.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삼투압 됐어요? 자, 2번은 뭐예요? 혈당량. 혈은 뭐겠어요? 피. 당은요? 당. 포도당. 양은? 수량. 근데 이거 왜 물어봤어요? 처음 본다. 그건 지금 알잖아. 네. 이거 혹시 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혈당량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성 유지.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포도당 이런 게 에너지로 사용되죠. 네. 그럼 혈당량이 떨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뭐가 신호를 보내겠어요? 피. 호르몬이. 혈당량이 떨어졌다. 그럼 호르몬이 뭐예요? 그 단백질로 이루어지면 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지면서 네. 간단하게 그 신호를 보내주는 물질. 그래서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럼 소화 호르몬 있죠. 근데 호르몬이 영향을 주면서 너 배고프다, 밥 먹어라 하고 영향을 보내요. 네.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지면 호르몬으로 감지를 해서 호르몬으로 영향을 보내면 밥을 먹죠. 네. 밥을 먹으니까 다시 혈당량이 차죠.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포화.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 보내요 신호를. 그 시스템을 그러면 뭐라고요? 배고프다 너무 많이 했다 이게 피드백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빙빙글 돌면서 뭘 만들려고? 적당하게 배불른 적당하게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항상성. 자, 온몸에 온도가 있어. 자, 온도가 덥다. 온도가 더워요. 더우면 뭘 보내요? 호르몬을 신호로 해서 너 덥다. 그럼 뭐가 나와요? 땀. 땀이 나와요. 왜요? 체온을 식히려고. 네. 그럼 체온이 떨어져요. 땀이. 근데 땀이 계속 나오면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피드백으로 또 뭐라고요? 근데 춥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옷 입으면서 모공이 다치면서 땀이 안 나와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뭘 유지해요? 항상. 체온. 온도가 일정하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혈당량이 적당하게, 네. 물이 적당하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항상성이란. 그럼 다 한 거죠, 근처? 네. 다. 어이구, 잘 읽네. 그 다음에요. 가소분해 효소에서 효소를 뭐라고요? 효소? 소화 효소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양념처럼 어떤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물질
자, 가는 뭐겠어요? 가. 증가 첨가예요. 네. 증가된 이 수는 뭐였어요? 물 숫자예요. 그래요. 물이 증가되는 거예요. 물이 증가되든지 첨가되든지. 뭐 되면? 분해. 분해되면.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가수 분해 효소라고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한번 했을 때요. 축합 반응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들은 적 있죠? 네. 합치면서 물이 쭉 빠지는데, 그러니까 A랑 B랑 합쳐서, 그죠? 네. 효소를 딱 집어넣죠. 이 과정에다가. 효소가 작용을 하면, C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 이해돼요? 네. 물이 증가하는 분해되면서.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쳤는데 합성되면서도 분해되는 거죠. 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H나 여기에 뭐라고요? O나 이런 게 합쳐져서 물로 쭉찍 나온다고. 네. 가수분해 효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어요? 리소조. 그럼 리소좀하고 리보솜은 뭐가 달라요? 리소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리보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글자. 리보솜이. 리소좀, 리보솜. 맨날 공부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건 보솜? 네. 이건 좀? 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소화당당? 네. 이건 소화당당? 소화 좀 빨리 봐봐. 소화 좀 빨리 소화. 그럼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이건 비읍이니까 단백질 좀. 네. 단백질 좀. 그치? 자, 이렇게 외웠어요? 네. 안 헷갈리라고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시험 보다 맨날 헷갈려서 리소 좀 소화 좀 빨리 시켜. 이거 비읍이잖아. 단백질. 됐죠? 네. 또 그러면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그 가수분해 효소가 네. 그 물에 생성되는 저 현상이에요, 아니면 도와주는 거예요? 가수분해 효소가 이거를 물을 만들 때 효소는 다 도와주는 작용만 하는 거예요. 촉매처럼. 촉매. 효소가 좀 여러 개 있을 수도 종류가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거 알아요? 그 사람들 발효시키잖아. 발효하는 균. 그게 좀 효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소만 다음번에 뭐 따로 찾든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범위는 넘어간 거고 현재는. 자, 다음 됐죠? 4번에 뭐죠? 방주사.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이렇게 유전자가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정렬을 하면 여 끝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가요. 이거를. 이게 사예요, 실사. 근데 이 모양을 방추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양. 이렇게 종 모양처럼 된 거. 그래서 방추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실처럼 생겨서 이걸 끊어가지고 나중에 가버리면 여기서 띠띠띠 이렇게 나간 게 여기로 가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가 또 3개가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림이 있을 텐데 방추사 분열되는 세포 분열하는 거. 중3때 나오나? 여기 안 나와.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나오지? 세포 분열 전기, 중기, 뭐 중3 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방추사 그림을 한번 봐야 확실히 더 이해가 되거든. 그냥 방추사 한번 찍까? 여기 있네. 세포 분열 바로 다음 장에 이거 보세요. 방추사 여기 있죠? 네. 끌어내겠죠. 동원체는 같은 것, C 2개가 있는 거. 그래서 방추사 생겼죠? 네. 이해되세요? 네. 다음 거 했으면 된 부분이었어. 4번 됐고, 5번. 인지질, 네. 단백질, 인지질. 그럼 어떻게 될까, 인지질? 그 질은 성질일 테고, 지는 뭐더라? 지방질 뭐 이런 느낌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인지질 어디 나와? 여기 인지질 두 층으로 되어 있네, 그지? 단백질이 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으며 인지질의 유동성에 따라 그럼 유동성이 있겠지. 기름성이니까 지방질 성분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요거 자체의 모양새가 이름이 인지질이거든? 그럼 뭐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수성하고 소수성은 시험 문제 국어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자, 인지질 이렇게 명칭한 부분의 명칭이니까. 근데 지방질 있고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 이 뒤에 보면 세포 막 자체가 인지질하고 그러면 좀 기름기 있어서 뭔가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치?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거나 통과하거나. 근데 세포 구조에서 여기 또 골지체하고 내막 여기에 인지질이 어디서 있죠? 리소좀 있어. 막 자체를 구성하는 그 올 때 보통은 저길로 만들잖아요. 녹말 같은 걸로 셀룰로스로. 네. 근데 이건 동물성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네. 만들어진 게. 네. 그 정도로 안팎으로 뭔가를 통하게 만드는데 이 단백질로 만드는 세포막이나 뭐 셀룰로스 이런 거는 딱딱하게 나중에 굳어버리는데 기름기가 있는 건 좀 부드럽겠죠. 네. 그럼 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정도 설명하고 또 문제? 그다음에 지학 생각 지학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고 깝깝한 거는 네. 조금 더 두세요. 네. 두면 선생님 불러갖고 물어보고 하든지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저거요? 네. 그래서 별의 종류에서 북극 지방에 나오는데 주곡성하고 전몰성 이렇게 네. 일주권은 지평선과 나란히 있다. 그런데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주곡성이다. 그러면 이게 이 보통 지금 여기 나온 게 북극이겠죠? 북극. 네. 그러면 극에 있었겠죠? 이게 극짤태고 이건 성짤이고 이건 주로라는 거겠잖아요. 주로 북극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병이겠죠? 별. 근데 전몰성은 전체가 매몰되어서 안 보이는 별이 전몰성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북극을 기준해서 하늘 전체에 별이 돌아가는데 여기가 중심이니까 돌 때 얘네는 진짜 원을 통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여기가 북극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지구가 돈다고 치면 얘 봤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애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북극에서 볼 수 있는 별하고 북극에서 못 보는 전체가 매몰돼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별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별 자체가 이 북극 지방을 중심으로 있느냐 남극 지방을 중심으로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로는 되겠죠. 그럼 됐나요? 네. 근데 남극에서 볼 수 있는 건 별로. 그러니까 별이 지구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기는 주곡성이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쪽 지방에는 별은 보이는데 이 남극지에 만약에 쓰면 이쪽에서만 보이는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별은.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요? 북극산, 적도지방. 그거는 똑같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도 주곡성, 전몰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극지방의 주곡성하고 네. 극성이니까 주로 극인데 이 극을 주 북극성, 주 남극성 이렇게 구분을 안 했다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보세요. 북극에서의 주곡성은 여기는 전몰성이죠. 네. 거꾸로 이 전몰성은 남극에서의 주곡성이고 남극에서 이거는 전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건 주곡성이라고 이건 북극 전몰성이라고 해도 되고 남극 기준으로 새로 이건 주곡성 전몰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이해됐나요? 네. 다음 어디 나오나요? 행성이 천구상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적경 증가 그러면 순행, 역행 했을 때 얘기 나오는 거네요. 겉보기 운동에서 이 겉보기라는 것은 뭐죠? 실제 운동되는 게 아니라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행성이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요?
보면 겉보기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렇게 뜨지 그러다가- 않아요? 아? 그렇게 뜨지 않아요. 아, 여기 화살표로 나온 건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요. 그렇게 나왔어요? 화살표가? 네. 아 눈이 침침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부터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아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좀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결국은 내행성, 외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여기에는 이 밑에 있는 행성들을 그려진 것은 행성들이 순차적으로 그냥 간다는 것인데 이것들이 가상의 천구, 가상의 천구에 박혀서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행성이 천구상에서 서쪽에서 동쪽,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라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은 이쪽이 서쪽이에요? 네. 이쪽이 동쪽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지구는 동에서 서로 회전하죠. 네. 이렇게 돌지 않나요? 네. 지구는? 네. 그러니까 별자리는 거꾸로 돌아가야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돌면 별자리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서에서 동 아니에요? 별자리는 결국엔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근데 별자리는 네. 가만히 있고 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반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일단은 1차로 외우는 게 첫 번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의 행동에서 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순행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온 거는 역행이라고 그러고 네. 맞죠? 네. 그거는 뭐라고요? 이 두 개가 하나는 원이 작고 하나는 크니까 겉보기에 속도가 다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쪽으로 이게 빠르고 이게 늦으면 이게 빠르고 이게 늦는데 이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거 자체 자동차를 달려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어떤 차가 뒤로 앞으로 쑥 가든지 뒤로 쑥 빠지면 내가 앞으로 쑥 가는 거 같죠? 네. 그럼 깜짝 놀랐거든 옛날에. 네. 고속버스 기다리는데 앞으로 가 갑자기 이게 급발진 됐나 하고 깜짝 놀랐더니 이 옆에 차가 가더라고. 네. 상대적인 거 알겠죠? 네.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순행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적경 증가, 적경 감소, 행성이 천구상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적경 감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경 단어. 경은 보통은 이렇게 원지름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적경이란 단어는 다른 데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 그냥 단순 단어일 텐데 적경. 근데 그 적경 증가가 뭐를 그러니까 증가는 알겠는데 적경만 근처 그러니까 모르면 쳐보면 되는데 네. 이 주변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거나 한자로 써 있으면 금방 알겠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한 번만 쳐. 뭐 치면 되죠? 적경. 네. 정확한 용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천구상의 천체 위치를 좌표로 하나로 적도 좌표에서 춘문점을 지나 시간권과 천체를 지나는 시간권이 이루는 각도네요. 경이. 자, 다시 봅시다. 요거 보면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적도 좌표계에서 적이네, 황도, 춘분점, 시간권, 지구, 춘분점, 적경 이렇게 나오네. 네. 이걸 보지 않으면 모르네. 지구가 있고 천의 하늘의 북극 남극을 정확하게 나누고 이 춘분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시간을 요걸 출발점으로 잡는다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춘분점을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의 각도라고 나오네. 자 보면 지구 좌표계죠. 춘분점을 기준으로 잡는 건 맞죠? 네. 근데 하늘의 적도의 위치로 하늘의 적도, 그러니까 적도를 다시 잡겠죠. 춘분점의 그 시기의 적도. 네. 적도를 잡으면 요 각도. 네.
그러면 요 각도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네. 중분점에서 저기까지, 적도 위치까지. 적 위는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로로 된 제기고 이것도 중분점도 세로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럼 네.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각이 적경이라고. 네, 네, 그럼 다 됐나요? 네. 질문하는 거는? 네. 자, 그랬을 때 이거 뭐 재는 방법하고 하는 거네요. 네,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증가한다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충분점하고 저기 시간권하고 그러면 여기는 잠깐만요. 적경 증가. 같이 공부하는 거야. 모르면 나중에 선생님 불러서 또 하는 거. 이렇게네요. 평균 태양일, 적경 증가, 내행성, 외행성 운동에 나오는 거네. 네. 그러면 이거 봐야 되려나? 관측자에서 이렇게 해서 18, 28. 그러면 이렇게 수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성, 그죠? 네. 그래서 관측대에서 요 온도도 있네. 잠깐만요. 그래서 적경을 찾아야지. 이것도 됐고, 내합외도 됐고, 이렇게 되네요. 관측되는 경우. 순행, 동서로 갈 때는 역행. 이것도 됐죠. 네. 서동 됐고, 합과 충으로 위치할 때 동구서고 이렇게 해서 천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화성의 위치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적경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정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 시에 적경값이 증가하다가 비정상 경우에는 적경값이 작아진다. 적경의 정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큰 값이 나오도록 정의되어 있다. 요거를 해석해야 되네. 적경값은 뭐라고 했죠, 아까? 아까 그 충분점에서 충분점. 충분점부터 그 행성이 이동한 아니 별이 이동한 것까지의 음. 그 각도요. 그치. 네. 그러면, 충분점에서 보통은 이동해서, 정상적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빠르게. 네. 그런데 빠르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적경점이 커진다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가까워지면 적경점이 작아지게 되는 게 만든 거 아니야? 자, 다시. 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속도차가 나서 멀어져. 네. 그럼 적경값이 커져야 되잖아. 네. 멀어졌다가 다시 백업으로 돌아오잖아. 네. 그럼 점점 가까워지잖아. 네. 그럼 적경값이 작아지잖아. 예, 그렇죠. 근데 충분점 잠시만요. 충분점 이게 그 관측하는 게 별자리 기준이에요. 별자리 기준인 거죠? 별자리 기준? 네. 아니 이제 내 관측자는 지금 내 지구에 있고, 예? 관측자는 지구에 있고, 네. 저기 그 가상의 하늘에 있는 그 그려진 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 만약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자리면 별자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네,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빨라진다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별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잡아봐. 네. 겉보기 등급은 하늘에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구랑. 실제 별자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가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는 안 움직이고 네. 하늘 천구상에 있는 그림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구를 볼 때 네. 다시 충분점을 봐. 충분점이 그 봄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죠? 적도의 황도와 두 교점. 적도. 천구의 적도와 황도의 교점. 황도.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아, 네. 적도하고 그럼 한국이 그것도 지구에서 본 그거예요? 아? 이것도? 춘분점도 그럼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네.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봐주는 거지. 어떤 순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지구잖아. 네. 근데 지구도 돌고 나머지 별도 돌잖아. 네. 같이 돌아가는데 이 결과치 이거는 지구도 같이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는 결과치 합산이니까 요거 봐봐. 이 별의 운동은 이렇게 움직여 실질적으로는 안에서 둘이 자기끼리 네, 그 그 지구 결과를 같은 거. 지구와 별을 통째로 합산해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사람 눈에는. 그러면 봐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를 한꺼번에 놓은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봐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이게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다는 거지. 별자리가 가면 빠르면 점점 더 멀어져서 영원히 쫙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가까워져. 네.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 그게 지구에 그게 이렇게 역행으로 온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 네. 역행으로 오면 지구랑 가까워진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 별 상황에서. 그러니까 별이 가깝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꼭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네. 겉보기 실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하늘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적경이라는 게 각도잖아. 네. 그러니까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각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별이 이게 가까운 느낌으로 보이면 이 각도가 좁게 보인다는 거지 시각이. 일단은 그 적당한 거 그림이나 이런 것도 찾아 정확하게 풀어줄 텐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또 찾아볼게 한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네. 또 주경이네 주경. 네. 반사망형 주경으로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빛을 모으고 부경은 빛의 저반느러. 그럼 주경 부경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주경이 그냥 이렇게 주경은 주로 사용하는 겨울 큰 거. 부경은 그 주경에 부수적으로 사용해서 그 조절해주는 부속된 겨울. 그래서 주경하고 부경에서 주는 주인주자고 네. 부는 붙을부. 네. 부속한 이런 거고 경은 그냥 겨울이거든. 네. 그래서 주경 부경은 이게 크니까 주경이라고 한 것 같고 이게 부경은 작아서 부경이라고 한 것 같아. 네. 그럼 다 된 거네? 그러면 다음번에 뭐라고? 적경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된 거를 하나 주든지 하면 되겠네? 네. 적경, 잠깐만. 아니, 이렇게 써놔. 필요한 거 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네.